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많은 언론이라든가 입시계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 수시 납치. 아니, 그 납치라는 그 살벌한 용어를 수시 납치. 이런 용어거든요. 사실 이제 K 용어예요. K 입시 용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용어죠. 네. 납치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이 납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시로 가면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수시가 합격하는 바람에, 내가 내 성적, 내 정시 수능 성적에 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가 수시 납치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시 납치라는 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사건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슬픈 거냐?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슬플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그쵸. 이 학생은 좀 훌륭한 학생이. 저분도 서울대를 합격했어.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학은 붙었어요. 대학은 붙었지만, 이 학생이 원하는 정시에서 더 나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저희가 그 2012학년도부터 원래는 이제 그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보려면 이제 그 저기를 열람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열람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네. 대학에서 이 수능 성적표를 열람했을 때 등급 표준 점수 100분위가 다 열람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2012학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학년도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죠.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납치 사건이 그게 이제 또 밝혀져서 이 수능 열람을 할 때는 이제는 그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공개되지 않아요. 등급만 딱 공개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또 수시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을 때 서울대를 또 우선 선발을 합격했는데 정시에는 의대를 가려는 면접을 안 가도 되지 않냐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닌데 우선 선발은 그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또 서울대를 아까 민호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는 수시로 합격된 거야. 근데 정시가 더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뭐 멀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나왔지만 네.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그리고 해마다 얘는 매년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본인이 합격한 대학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온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준하는 대학을 수시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 대학을 빼고 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수시에 이제 납치됐다 뭐 수시에 뭐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상 지금 수시를 지원하는 6개 대학의 라인업을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 기준점을 학교 내신 성적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등급이 나오면 뭐 인서울 주요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또 안전하게 합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사실 그런 애들이 2위만 나와도 굉장히 좀 정시에서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정시에서 의외로 정시는 스카이라든지 이쪽 주요대 의학학 계열 이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이라든지 여러모로 다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로 지원을 해서 수능 체제를 맞췄기 때문에 특히 의학학 계열은 수능 체제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수시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또 정시가 또 네. 굉장히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6월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수능 예측 점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이 정도 수능 성적이면 여기까지도 합격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작년 사례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왜 수시 원서 쓸 때 네. 두 부류의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부류, 한 10분 중 한 3, 4분. 나는 현실 부정이 있어요. 현실 부정이면, 우리 애는 네.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못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기대치가 너무 높은 케이스가 있어요. 수시를 쓸 때. 근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중학생 학부모님들, 고1 초등부 어머님들 장담하지 마세요. 어차피 장담하지 마세요.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박기호 선생님하고 논술 네. 이야기할 때도 얘기 들어봤지만 아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네. 높은 대학을 쓰게 되면 수능 때 실질적으로 결국은 수시를 쓰나마나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케이스 이거 좋지 않아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낮아. 음. 그냥 가. 그냥 가. 기대치가 너무 낮아.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건 뭐냐면은 재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네. 올해 집어넣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야. 음. 그 다음에 무조건 의사과만 입으면 된다는 생각. 무조건 서울대 특정 학과도 필요 없어. 그냥 대학 간판만 서울대? 들어가면 된다는 거. 네. 뭐 이대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러한 어떠한 목적지향적인 내용들 속에서 현실과는 또 너무 동떨어진 입시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죠. 네. 한쪽은 너무 높게 보는 거, 네. 한쪽은 너무 낮게 보는 거. 그래서 둘 다 비현실적이에요. 네. 현재 우리 아이의 정확한 실제로부터 진행되는 수시 상담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난번서부터 우리가 끝없이 얘기한 거는 현실 부정, 너무 높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했다면 수시 납치는 뭐라고요?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너무 기대치를 목적지향적으로 보는 거. 네. 다시 말해서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클 때 나타나요. 즉 수시 납치는요.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기저 속에는. 뭐를 피하고자 한다? 재수. 뭘 피하고자 한다? 삼수. 뭘 피하고자 한다? 무조건 우리 애는 이대생. 우리 애는 서울대생. 네. 우리 애는 의대생.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지향적인 것이 너무 강할 때 결국은 수시 납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대 갈 수 있다니까요. 의대 가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좋은 의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서울대 간다니까요. 근데 아이가 원래 원하는 학과에 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납치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공포와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회피 본능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확히 본인의 지금 현재 수준과 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합격 컷을 확인하면서 적정한 선이 어딘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뭐 네. 너무 앞서 나가서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이 비율도 너무 높고요. 60%. 네. 교육학적으로 OECD 최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대학이라는 것들에 대한 게 너무 강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서열화도 너무 잘 돼 있어. 네. 그리고 인생을 다시 대학 서열처럼 생각해. 근데 내가 만약에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수능 점수보다 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20대 초중반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삶에.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단지 입시 결과만 안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K교육의 특징상, 한국 교육의 특징상 이 아이에게 뭔가 남겨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20대 초반의 삶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노력한 만큼 네. 실력에 맞춰서 그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적정선을 가는 것들. 네. 그게 이제 저희 교육진단 컨설팅의 최대 목표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네. 예, 그런 어떤 내용들로 놓고 이제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수능 최저 싸움에서 되도 않게 다 탈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시 납치도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그 아이의 인생에 그렇게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들이에요. 네. 그 공포에 자꾸 쩔게 되면 공포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절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배추가 절인다. 네. 뭐 배추가 절여지면은 애가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겉절이처럼 싱싱하게 음. 입시를 좀 한번 치렀으면 좋겠다. 겉절이처럼 예. 그렇잖아요. 겉절이가 맛있어요. 맛있죠. 겉절이. 아니 김장김치 참 했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때 네. 맛있습니다. 이제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네. 이 학생은 작년에 내신이 1.23의 학생. 아유, 네. 이거 받기도 어려운데. 네, 이거 이제 진짜. 결론은 수시 교과로 지방에 있는 의대에 합격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학생이 수능 성적이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물리 1등급, 생명 2등급. 보시면은 국어 표점과 수학 표점이 140이 다 넘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왜 갑자기 또 이런 거 보내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한배님께서 예.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원한 아. 음료라도 드시면 방송하세요. 아, 예, 예. 아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뭐 또, 이게 간단히 얘기를 들으니까, 네. 통화해서 들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하게 음. 하다, 답답했던,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상담으로 전화를 해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 학생이, 네. 수학과 국어가 지금 140, 표점이 140이 다 넘었어요. 네. 근데 제가 2019학년도에, 자, 보세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물리 2등급, 그 다음에 화학 1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 2개 있는 학생을 고려대 의대에 정시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1.23의 학생이, 이 학생이 왜 수시에서 고대 의대를 안 썼을까? 이게 정말 또 하나의 또,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학교에서 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받았는지, 전문가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학생 의대에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35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아유. 지금 더 들어오셔야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밖에 있어서 못 들어. 더워. 네, 조금 천천히 가게 만드는 둘인데. 빨리 그러니까요. 얘기하세요. 의대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의대만. 네. 1.26. 음. 이 학생도 지방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네. 지방 의대. 자, 네. 이 학생은요, 국어 1등급, 수능 성적이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물리 1등급, 생명 1등급. 수학과 생명, 과탐 성적이 네. 좋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 표점이 140이 넘는 학생이에요. 네. 근데 이 학생이 내신이 1.26이고 교과로 지방 의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작년에 제가 2024학년도죠. 1.22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죠. 근데 이 학생은 영어가 3등급이 나온 학생을요. 네. 한양대 의대에 정시 합격시킨 거죠. 정시 합격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서 이렇게 낮춘 것인지. 이게 그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 이제 1.23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네. 이 대학이 카톨릭대 계열입니다. 네, 지방에 있는데 네, 관동대가 이제 카톨릭대 의대죠. 카대 의대예요, 사실은. 근데 서울에 있는 카대 의대가 아니라 이제 강원도 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해한다면 딱 간단해요. 아버지가 그 카대 의사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그 조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대개의 경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언어 매체가 표점이 뭐 140 넘었고 네, 미적 140 140 넘었고 100% 넘었죠. 물리가 140, 뭐 이전 물리가 60, 이 정도면 뭐 생명도 그렇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이게 그 말씀드렸지만 의대 강박관념. 의대를 못 가면 어쩌지? 그냥 이런 거예요. 관동대든 뭐든 너 의사 시험만 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1.23 우리가 1.26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거 1.26 학생은 갈 의대에 갔어요. 지금 이 의대는 병원 종합병원도 많고 지방에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상당히 뭐 괜찮은 의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의사 집안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있다는 걸로 제외하고는 이 의대도 뭐 순천향대 의대잖아요. 이 의대도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갈 수 있다면 한양대 의대를 가는 게 너무나 좋았겠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대 의대가 순위권에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전혀 안 들어갔었어요, 고대 의대가. 근데 최근에는 고대 의대가 순위권에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왜일까요? 그게 서울에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대학이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 네. 이런 게 너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대한민국 대학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북대. 지금 뭐 이 방송 보시는 경북대 분 계실 거고, 제가 좋아하는 네. 부산대. 네. 경북대와 부산대는 1980년대, 90년대에는 15위권 대학이었어요, 대한민국에. 15위권. 그 다음에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지방의 거점 국립대의 사범계를 졸업한 사람들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공립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경북대 수학교육과, 경북대 영어교육과, 경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면 대구나 경상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그냥 바로 임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커트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공부 좀 잘해, 딸이. 근데 갑자기 이제 시험을 봤어. 그랬더니 뭐 네 서울대 안 되니까 부대 연격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거의 연고대 상위권 학과랑 성적대가 비슷했어요. 자, 이 정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나오면 맞지 이러면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지금? 자, 본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은 경북대. 삼성전자의 메인 인맥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경북대예요. 예? 지금은 좀 많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경북대랑, 자, 충격 먹지 마세요. 가천대학이 예전에 무슨 대학이었는지 혹시 모르시죠? 가천대학이 길병원 그 이사장님이 인수하신 거예요. 왜 90이신데요. 엄청나게 건강하신 분 계시잖아요. 이 노화를 극복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그 노화를 극복하신 그 길 이사장님이 결국은 가천대를 인수한 거예요. 그 인수할 때 그 원래 대학이 뭐예요? 경원대학교예요. 네, 경원대를 가천대, 길병원이 인수하면서 가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경원대를 인수하려고 했던 대학이 또 하나의 대학이 있었어요. 네, 동국대예요. 그래서 원래 동국대가 경기대나 가천, 경원대 두 대학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동국대가. 둘 다 못한 거죠. 네, 근데 이 가천대, 경원대로 상징되는 가천대. 자, 경북대랑 지금 가천대, 학생들 선호도는 누가 높을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선호도가 가천대가 높아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제 전공 분야가 고등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저는 대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게 거점 국립대가 붕괴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버티는 건 UC 버클리가 국립된 거, UC 버클리 국립대예요. 밀러 펠로우라는 장학금을 주는 그 위대한 대학인 버클리는 UC 계열, 캘리포니아 주립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점 국립대가 지금 무너지고 가천대가 경북대보다 위에 올라가는, 선호도로 올라가요. 왜? 이유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수도권. 네, 수도권.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슬슬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호도가 바뀌었다요. 선호도가 바뀌었다. 즉, 커트라인은 어디가 높을 것이다? 정식 커트라인은
가천대, 거기는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예,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로 놓고 본다면 인서울대학에 대한 강력한 시장의 수요가 현재 대한민국 K교육에는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면서 수시 배치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정시 때는 그 대학은 이름도 없으니까는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엄마 기준. 옛날에 거기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요거를 빨리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가천대를 3년만 분석해도요. 네. 계속 지금 등급컷이 오르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아예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가천대가 서울에 있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하철이 있어. 예, 8호선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강남대 마찬가지예요. 예, 수도권에 있다. 예, 용인에 있다. 네.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어떠한 그 대학의 트렌드. 우리가 뭐 성균관대학교 말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90년대 이래 대학 레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성균관대학은요, 수시에서 학생들이 등록 안 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등록하실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죄송합니다. 저 등록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대학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을 거 아니에요. 성균관대 입학처는요, 그렇게 전화 안 끊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죄송하고 실례되지만, 어느 학교를 붙으셔서 저희 학교 등록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이야,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성균관대 입학처 직원분들에게 박수 쳐드려야 돼. 이거 굉장한 그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에요. 그래, 야, 너는 왜 어디 갔길래 데이터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학들이 끝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대학들은 올라가요. 성균관대, 한양대 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대학들이 추세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 레벨 자체도 트렌드에 맞게 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전공이 있어요. 그쵸?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았는데, 무전공은 딱 하나예요. 무전공을 바라봐야 되는 건 무전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사회학과, 성사,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대 공대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무전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학과가 는 게 아니니까 공대에서 뭐 50명, 경영에서 5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조금씩 따로 뗐어요. 따로 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어떻게 됐어요? 정시 정원이? 수시 정시 정원이 좀 줄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대 입결도 만들어지면서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학 정원 자체가 조금씩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함수 fx 값을 변수적으로 상당히 오래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다시 길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말씀들을 갖고 좀 유념하셔서 정시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시간 제가 충분히 잘 말했으니까 자, 다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유, 민우님 팬 들어왔어. 예산만. 아이고, 뭐, 다 우리의 팬이죠. 민우님 팬이라, 피디님 맞죠? 네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 민우님이 좋은 말씀 계속 하고 계신데, 예, 끝까지 청취해주세요. 청취해주세요. 자, 다음은 정시에 그냥 이거 정시 합격한 점수를 보여줄게요. 네네네. 네. 이 학생은 두 개 대학을 합격한 거예요. 정시에. 의대 하나, 서울대 하나. 네. 야, 의대도 합격하고 서울대도 합격했어요. 정시에. 근데 이 학생 일단 먼저 등급 컷이 보면은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탐구가 화학하고 물리 본 거죠. 물리. 근데 이게 둘 다 2등급, 2등급이야. 2등급이 3개가 있는 거죠. 국어도 표점이 133점이야. 그러니까 거의 컷에 가까운 거죠. 네. 이 학생이 의대는 어디? 자, 경상국립대 의대에 합격을 하고요. 서울대는요, 이과 전기정보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 의대 아주 아니, 서울대 전기정보 가야 되지 않나? 의대 갔고요. 제가 확인한 바는 의대. 의대 쪽으로 이렇게 됐고 이 정도도 정시에 의대에 합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의대도 합격하고 서울대 전기정보도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대는 직윤이 있어서 정시에도요 내신이 포함됩니다. 예, 직윤은 40% 정도. 아니, 뭐이 정도 받는 예, 애들이 뭐 내신이 뭐 나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이 정도 받는 애들 내신 높을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낳기가 어렵다. 예, 사례는 뭐냐면 자 그러면 중위권 저희가 방송에 너무 좀 상위권 의대하고 서울대만 얘기하는 거냐. 자 중위권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이게 보세요. 여기 등급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국어가 2등급입니다. 표점 127. 그다음에 수학이 3등급입니다. 국어보다 더 낮아요. 123점. 그다음에 영어가 2등급. 탐구는 둘 다 1등급,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탐구만 1, 2이 나왔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어느 정도 정시에 합격될 것 같아요? 정시에 합격이 됐어요. 이 정도면 국어 2등급,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국어 2등급, 그 다음에 수학 3등급,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탐구 2개 1등급. 탐구, 과탐 1, 1 나왔습니다. 예, 중앙대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연고대도 나왔는데, 사실 중앙대는요, 수학이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 무리예요. 수학 반영 비율이 35%, 40%에 40%. 중앙대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수학이 3등급 나온 상태에서 중앙대는 좀 힘듭니다. 예. 연고대? 연고대 그냥 캐주마크. 네, 건대. 그 다음에 고대 자연, 그 다음에 서강대.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도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국어도 30%가 높고 수학도 33.3%가 높기 때문에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 고대 힘들죠. 예, 고대 힘들죠. 예. 서강대는 반영 비율이 똑같죠. 똑같은데, 자,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은요, 이화여대와 경희대학교를요, 4년 전액 장학돼. BMW 한 5시리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4년 동안. 아빠가 사겠지. 아빠가 사야지. 네. 이런 거. 이건 아빠가 사서 이제 결국은 엄마가 타야죠. 그러니까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 2등급, 네, 과탐이 1, 1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과탐 표점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툴을 본 것도 아니고 이 학생 원문을 봤기 때문에 과탐은 표점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 2등급, 수학이 3등급 나온 상태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2대를 받았다는 건 굉장한 거죠. 네. 이 정도는. 네. 그 다음에, 약대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약대 이제 궁금한데, 제가 이거 사진 캡처를 하나를, 똑같은 걸 2개 했는데, 사실, 하나가 뭐였냐면,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그러니까 2, 1, 2, 1이었어요. 네. 이 학생은, 아주대 의대, 중앙대 의대 그냥 합격됐고요. 아주대 의대하고 중앙대 의대가 합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국어는 140이 못 넘었어요. 네. 표점이. 138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41까지 나왔고,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등급, 그 다음에 지구과학 1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 2개 있는 학생인데, 성대 약대에 정시로 합격이 된 거예요. 성대 약대에 정시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등급.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 과탐이 35% 반영이 75%가 수학과 과학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리고 약대 최초 합격이 되는 거예요. 추가 합격이 아니고 최초 합격이 됐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생도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생명과학 2등급, 지구과학 1등급, 성균관대 약대에 합격이 됐다는 거. 네. 일단 여기까지 또 한번 예, 말씀드리고 또 댓글 좀 올려주세요. 댓글 뭐 궁금하신 거, 정시에 어느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왜냐면 수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시에 이 정도 등급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 등급으로 어느 대학까지 합격이 가능하냐? 거기에 따라서 수시 6개 라인업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걸 예측을 하시면서 정시의 등급을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면 지금 댓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저희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문계열은, 이것도 작년에 히트죠. 작년에 히트입니다. 어문계열입니다. 어문계열. 네. 자, 이 학생은요,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과탐을 봤어요. 과탐을. 화학하고 생명, 2등급, 2등급. 당연히 수학과 과학이 망쳐진 상태에서 스카이대에 지원하기 힘들겠죠. 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 연세대가 목표를 했으니까. 네네. 근데, 수학이 3등급 나왔고, 과탐이 2등급 나온 학생을, 이 학생이 어문계열로, 불어불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에 정시로 합격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뭐냐면, 수학이 이 학생도 3등급이에요. 수학이 3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고, 이 학생도 이과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차 지원을 시킨 거예요. 연대를 네. 가고 싶은 게 교차 지원을 시킨 거고, 이 학생도 이과야. 수학이 3등급, 당연히 국어는 1등급이죠. 당연히 국어는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 과학, 탐구, 생명, 지구과학이 2, 3이 나왔어요. 네. 2, 3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정시로 중앙대학교 도고동문, 중앙대학교에 합격하는 교차 지원으로, 이렇게 어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된 사례가 있고, 가장 히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학생, 수학 3등급, 확률 통계. 그럼 이 학생은 문과잖아요? 근데, 수학이 3등급 확률 통계를 가지고 정시에, 나머지는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이 학생 우수한 게 국어가 굉장히 잘한, 네. 1등급인데 표점이 142점까지 나왔어요. 네. 네. 수학은 3등급 124점 정도. 이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에 정시로 합격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냥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 예비번호 몇 번? 121번으로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연세대는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4차까지 있고 5차는 이제 전화추합이거든요. 네. 4차까지는 공개해줘요. 이 학생이 2차란 말이에요. 121명이 2차에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3차, 4차는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정시에도 이 정도로도 스카이대라든지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쭉 작년도 사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최근에 방송할 때마다 그 무전공학과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학과가 주는 명확한 분석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께 그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왜냐하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저희 방송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는 뭐 거의 한 100명 정도, 저희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조작 방송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데이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있고, 팟캐스트라든가 이후에 이제 방송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한 10,000분 정도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기적으로 들으세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 정도면요 사실은 그 입시 계통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50만이니까 네. 입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실제 20만 정도면은 20명 중 한 분 정도는 상대적으로 저희 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계신 거고, 이 중에는 컨설턴트들도 되게 많고, 다른 어떠한 유튜버들도 저희 방송 굉장히 경청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차마 무전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후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다 끝내고
컨설팅을 다 끝낸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식 컨설팅 다 끝낸 상태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뭔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분석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무전공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명확한 변동성이 있다. 입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다. 작년과는 다르다. 요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거꾸로 기회로 여기시라는 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거점 국립대를 올해 뚫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경대만 가면 되지, 우리 애가 부대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대와 부대, 충남대, 전남대 이런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주목해 보세요.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방에 계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쪽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거점 국립대가 사실상은 블랭크가 생길 가능성이 올해는 좀 많다. 네. 최근 계속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염두도 한번 두어보신다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는 지거국 하나 쓰거든요. 네. 지방거점 국립대 쓰고 서울도 쓰고 경기도도 수도권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지거국 쓰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트렌드를 좀 더 잘 활용하시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거국이 예전보다 컷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더 입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라. 중위권 학생들은 참고해라.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제 전화 주세요.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무전공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에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낮춘다고 해서 붙는 거 아니고요. 높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입시라는 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내아의 성적을 놓고, 정말 진중하게 컨설팅을 좀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엔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문도 두들기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제가 차마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 교육진단 폰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정확한 함수값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값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값에 따라서 저희는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값을 제시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린다는 점, 특히 무전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요 점을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 한번 쭉 읽어주시죠. 네. 질문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쌓였어. 질문 좋죠. 네. 최저 맞추는 용어로 수능을 볼 경우에 과탐 2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응시할 이유가 있어 보이는지요? 2과목의 표점이 좀 높긴 해서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과탐 2를 굳이 수능체를 맞추려면 2까지 할 필요가 왜냐 학습량이 2배, 3배 원보다 많아요. 네.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요즘 사탐도 하는 판국에. 그렇죠.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과탐의 등급 컷을 맞추는데 저희가 예전에 방송해 드렸습니다. 1462명 사라졌어요. 네. 1등급이 과탐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과탐의 등급컵을 맞추는 과정이 빡빡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가천대, 아주대 메디컬 선호도는 어찌 될까요? 가천대 메디컬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천대가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해요. 병원. 네. 그리고 이사장님 자체가 브랜딩이야. 네. 그분이 그냥 돌아다니시면은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예?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고우셔?
관리 그냥 허리 꼿꼿하신 거 봐. 그래서 병원 이미지도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컬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은데, 실제 가천대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졸업생 숫자가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그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에 8,000병상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쪽 인력 수요는 향후 10년간은 상당 부분 한국 사회에서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꼭 가천대병원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 메디컬 쪽에서는 안정된 직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해 보세요. 교대. 저희가 뭐 5등급도 붙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대 인기는 왜 떨어졌을까요? 자, 교대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임고를 봐야 돼요. 이제는. 교대도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 거니까 교대를 졸업해도 선생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적인 내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연금제도가 개혁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등교사의 직업적 매력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면 굳이 내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예요. 그리고 모든 인문사회 쪽의 엘리트는 로스쿨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그냥 로스쿨이야. 아이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체 취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방송국도 안 가려고 그래요. 로스쿨 가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트렌드가 명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적 선호도가 달라지다 보니 교대 인기가 계속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수직 낙하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가천대 메디컬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질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메리트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려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또 다음 질문. 네. 엄청 많아. 수시 납치가 남일 같았는데 우리 아이 잃을 수도 있겠네요. 입시 어렵습니다. 네, 댓글 네, 남겨주셨고요. 질문은 아니었고요. 다음 수능 국영수 311, 물지 2, 3 정도 나오고 내신 수학 1등급이면 어디 지원 가능할까요? 요거는 시간이 있어서 그 전용폰으로 전화 주세요. 네네네. 전용폰이 또 빨리 전용폰으로 확실하게. 이 상담 잘 받으세요. 올해는. 올해는 제발 좀 상담 좀 받으세요. 상담 받으시면 너무 달라집니다, 결과가. 네. 올해도 문과는 이과의 교차 지원을 심각하게 봐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고 작년하고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문과 쪽 지원하려면 사탐에다가 3% 가산점.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는 좀 교차 지원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 문과 쪽은 엄청나게 기회가 옵니다.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그 다음에 인문사회 쪽에 있어서의 계열별 특징들이 있어요. 계열별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혹시라도 인문사회 쪽 학생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전용폰으로 말씀드려서 컨설팅 꼭 받으세요. 올해 인문사회 필수입니다. 필수. 꼭 받으세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올해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인문사회 쪽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위험할까? 우리가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부의 전공 적합성을 명확히 표현한 학생들이 있고 내신이 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춰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요 학생은 좀 올해 고3이면은 전용폰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3 현역, 육모 100분이 90, 국어 99, 수학 99, 생명 96, 지구 97, 영어 1등급. 대단한데요. 서울대 네, 서울대 수의대가 원픽입니다. 가능할까요? 건대 수의와 차이가 클까요? 물어보셨습니다. 가능하죠. 아니 그 건대 수의랑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있죠.
아이고, 황우석 박사님만 아니었어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어떠한, 그 트렌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병원을 좋아한다. 로 접근을 하시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대 수의학과나 서울대 수의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요. 최근에 그 세계인권선언에서 동물권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되어야 인간이 산다는 개념이에요. 네. 최근에는 북극곰이 힘들어하는 그 사진에 항상 최근에는 서구 유럽에서는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항상 그 옆에 사람을 그려놓아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힘든 게 아니라 북극곰과 더불어 사람도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서울대 수의학과 정도를 간다는 건요, 어머니. 아이가 길냥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유기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삶에 있어서의 지구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갖는 학생이 서울대 수의학과에 가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구제역, 조류독감. 누구랑 싸울 건데요? 서울대 수의학과 나온 애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낙농, 축산, 어떤 한 산업의 가장 정확한 기준점을 정해주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덕담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머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애가 수의학과를 좋아하니까 수의학과에 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제 말 요거 짧게 요거를 잘라서 그 친구에게 들려주면서 보다 더 강한 사명감과 보다 더 강한 책임감,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서울대 수의학과를 합격할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HMK. HMK.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어 컨설팅 후에 거의 매일 국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지 그럼. 남은 기간 동안 기출을 다 본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다니는 학원 선생님께서 기출 다 봤지? 하면 가슴이 꽁꽁 뛴다고 하네요. 구모와 코앞이니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전보다는 국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다행인데 남은 기간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얘기해주세요. 네. 그 전에 네. HNK님 아드님이 되게 훌륭해요. 네. 되게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그다음에 되게 성실하고 내신도 괜찮고. 네. 되게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어 네. 일단은 국어 기출을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봤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좀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근 기출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면은 죄송합니다. 목이 네. 빨대를 줄 수도 없고. 괜찮습니다. 말땐 빼면 되지 뭐. 네, 최근 기출을 정확히 보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최근 기출 분석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하셔야 되겠고요. 기출 분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년 정도 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실전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출 분석은 놓지 않은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고 또 그 모의고사 대회에서도 시간을 좀 갖고 본인이 직접 천천히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독해력을 쌓아 올려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용폰에 또 말씀 남겨주시면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조만간에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마 국어는 또 뭐 전용편을 얘기하시면 또 우리 지훈쌤이 또 말씀을 잘 해주실 거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 이제 조급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조급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오그라들었다고. 네? 배추가 절여지는 거야. 이게 어떡해, 이거. 근데 잘 보세요. 실제로 마음이 급하든,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든, 결국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볼 수 있는 문제수는 정해져 있어요. 마음 편히 가져야 되되, 뭐냐면요. 할 것을 한다라는 표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할 것을 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하기로 했으면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야. 근데 못했어 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수능장까지 이걸 언제 다 하나? 아 못했어. 못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잘 살았어야지. 근데 열심히 안 산 학생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누가 다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할 것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개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의미 부여하세요. 못한 것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세요. 입시란 내가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밖으로 눈 돌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도 꼭 얘기해 주십시오. 조급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다. 네가 하루에 하나를 하기로 했으면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한 데서 다 나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멘탈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전 모의고사 푸는 과정도 본인에 대한 어떤 믿음, 멘탈 강화에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자세한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인문계는 자율 전공 선택하지 말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문계 전공인데 모집 인원이 더 줄어서 자율 전공이랑 고민 중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요거 저한테 그 상담 전화하세요. 네. 예, 요거 이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이래서 이걸 내가 오픈은 못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명확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컨설팅 꼭 받으십시오. 예. 결과 달라집니다. 네. 예. 네, 그 다음에 육모에서 100분이 국어 91, 수학 99, 영어 2등급, 생원 94, 화원 94였고 수능 때 올 1등급 목표로 열공 중인데 총 내신은 1.79 정도로 낮아서 어디까지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약대 생각 중인 여학생 구모 보고 수시 정하려고 하는데 원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실패는 안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게 지금 수시잖아. 지금 수시를 물어본 거잖아.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수시를 쓰고 앞중에서 지금 정시는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수시는 지금 전형폰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하면 서로 지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오픈하면요 경쟁률 올라가요. 약대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약대는 정시에도 저 정도 성적이 만약에 저게 가능성이 성적이면 있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 약대 그러니까는 되죠. 결국은 오늘 우리 주제가 수시 납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원서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은 다 읽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답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음흠. 많은 시청자분들이 감사 인사를 또 네.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뭐 오늘 야, 오늘 또 방송이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잖아. 인정해야 돼. 사람은 언제나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정하면서. 또 오실 분 또 있잖아요, 조만간에. 예. 인정하면서 인생을 인정하면서 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서부터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네. 시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고, 물론 인사이트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렸는데 꼭 컨설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형태 속에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특히 인문사회 쪽 그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중위권, 직업국까지 같이 고민하는 학생들 이런 어머님들 빨리빨리 저희 쪽으로 제안을 하시면은 아마 올해 입시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들,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늘 저희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요? 아주 작지만 계속 방송도 밝아지고 다음 주는 더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도 밝아지고 네. 스튜디오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항상 교육진담도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무더위에 조심하시면서 아유, 어떻게 방금 들어왔는데 끝났나 보네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에게 훌륭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계속 수시 지원 전략은 계속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요 수시 지원 전략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예비고일, 예비고일 그 고등학교 선택 전략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 부분 또 같이 병행 방송들을 매 순간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